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빈국의 대사를 초치하는 외교사 초유의 일이 발생했지요. 중앙일보는 단독 네덜란드 한국 대사 불러 국빈 방문 의전 우려 전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영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것이고, 네덜란드 정부는 최 대사를 불러 국빈 방문 경호와 의전을 둘러싼 한국의 다양한 요구에 우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며 불만을 표했고, 특히 네덜란드 측은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등 각 채널에서 각기 요구사항을 산발적으로 전달하는 협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빈 방문이 임박한 시점에서 의전 관련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해 이루어진 소통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상 초치라는 말은 대사를 불러들여 강력하게 항의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의 일환이라면 초치가 아니라 초대겠지요.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을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송혜원 언론인은 경호와 의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여러 차례 했고, 그것 때문에 네덜란드가 항의 표시를 한 거라는데 대체 어떤 요구를 했길래 항의까지 한 걸까요? 경호 병풍을 치고 남들 눈을 피해 명품 쇼핑이라도 하려던 건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전 세계를 싸돌아다니며 방문한 국가마다 사고가 없던 적이 있습니까? 앞서 방문한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과연 없었을까요? 네덜란드 대사 초치건이 언론으로 보도되었다는 것에 또 다른 심각한 의미는 이것이 내부 제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양국만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당연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중앙일보를 찍어 이런 단독 기사를 줄 일은 만무할 것이고, 기사에서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이 인용되는 것을 봤을 때 내부 제보에 의한 것이다 이거지요. 즉 윤석열, 레임덕이 본격화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호는 또 있습니다. 한겨레는 단독 윤 대통령 파리서 총수들 불러 폭탄주 엑스포 투표 T-4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프랑스 현지 식당에서 5대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를 마셨다는 거지요. 특히 이 시기에 국내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로 안보 위협이 극대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김은혜는 현지 브리핑에서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윤 대통령의 혼신의 대장정은 이 시각 현재에도 진행형이라고 발언했는데, 쏟아부은 것이 소맥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 여부 검사를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일갈했고, 황교익 작가는 이런 걸 대통령이라고? 라고 일갈했습니다. 강선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병풍으로 쓰는 것도 부족해서 술상무로 썼습니까?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에 나가서 재벌 총수와 소폭 만찬을 벌였다니, 윤석열 대통령의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혼신의 대장정은 폭음입니까? 엑스포 유치 결정 나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재벌들과 소폭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고도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혼신의 대장정이라고 국민을 우롱했습니까? 이러니 119대 29라는 충격적인 외교 참사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더욱이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을 병풍 세우는 것도 부족해 술상무로 삼았다니 기가 막힙니다. 기업 총수들을 굳이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해외에서 술자리를 함께 해줄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것도 부족해 아예 경제를 끝장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벌써 6, 7차례씩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부산 떡볶이 먹방처럼 국내 행사에도 재벌 총수들을 불러댔으니 재벌 총수들은 언제 일합니까?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떻게 되든 기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성과 없는 해외 순방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 총수들을 해외까지 데리고 가서 술자리를 벌인 것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지요.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에 외국 나가서 폭탄주를 마신 걸 대통령실에서 제보했을 리는 없으니 당연 재계에서 나온 제보가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걸로 해외 관광을 나가는 이 부부를 위해 가동되어야 하는 국가적 인력과 비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특히 외교부와 해당 대사관은 수개월을 준비하겠지요? 또한 부산 엑스포라며 거의 시종처럼 따라다녀야 했던 재벌 총수들은 또 어떨까요? 떡볶이, 오뎅 먹방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재계가 조롱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직과 재계에서 윤석열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정 컨트롤이 마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하루에 2건이나 터진 것이며 이 도미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미 윤석열 정권의 신여로 전락한 것이 또 하나 있지요. 여당이라 쓰고 검찰당의 꼬봉이라 읽힐 국힘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귀국날 출국할 때 배웅 나갔던 김기현은 사라지고 윤재옥이 나왔지요. 과거 김기현과 같이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장제원과 김기현을 알려도 꼼짝 못하는 국힘이 아닙니까? 김요한 목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이 이뇨한을 앞세워 불출마를 강요해도 꿈쩍 안 하던 장제원, 김기현이 연달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백의종근 의지를 밝혔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김한길이 윤석열을 꼬드겨 이뇨한을 앞세워 20대 대선 승리 공신들을 내치려던 계획이 1차 무산되었으나 결국에는 김한길의 뜻을 이뤘다. 윤석열의 뜻에 맞서던 장제원, 김기현이 갑자기 꼬리를 내린 데에는 분명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보다 더 센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해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추측일 것이다. 대체 그게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캐비넷 안에 내사 자료들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만약 실제 검찰 캐비넷이 움직인 것이라면 이번 사건이 정치권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은 국힘당 인사들을 향해 봤지, 너희들도 언제든 캐비넷이 열릴 수 있어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 셈이다. 공교롭게도 국힘당의 차기 권력은 검찰 캐비넷을 장악하고 있는 한동훈에게로 넘어갈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제 국힘당 인사들의 정치적 운명은 검찰 캐비넷에 굴복하느냐, 맞서 싸우느냐, 타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민주당은 어떨까? 이재명의 경우 이미 검찰 캐비넷 때문에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처음에는 호기롭게 캐비닛을 열었다가 그 안에 별반 내용이 없자 또 다른 캐비닛을 열어 재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주일에 재판을 여러 차례 진행해야 하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무척 피곤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런 이재명의 공고한 처지를 향해 2023년 12월 현재 민주당 내부의 반이재명 진영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는 듯 보인다. 하나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신당을 차리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세력이다. 물론 결국 이 둘은 하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둘의 정치적 스탠스 혹은 정치적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 캐비닛에 굴복한다. 둘째,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 금뺐지, 좀 더 멀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이 최우선이다. 만약 민주당 내부의 반이재명 측 요구대로 이재명 대표가 물러선다면 그것은 반이재명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검찰 캐비넷의 승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순으로 직행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라 국가행정의 주요 요직을 검사 출신이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지금 용사는 내년 총선에 검사 출신을 다수 출정시킬 요량이다. 하지만 진정한 검찰공화국은 검사 출신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다수 진출한 것을 넘어서 검찰 캐비넷이 국정의 큰 물줄기를 좌우하는 상황 노릇을 하는 데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단 정치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까지도 혹시 검찰 캐비닛 안에 내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더욱이 그 캐비닛 안의 정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택적으로 취집되고 가공된 것이라면 그 불온한 힘의 위력은 수많은 사람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적 살인까지도 불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미래를 조금이라도 짐작하거나 예측한다면
현재 민주당 안에서 검찰 권력에 기대어 혹은 편승하여 반 이재명 행보를 노골라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얄팍함과 탐욕스러움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모쪼록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한국 정치가 정상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권력에 쫄아드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 정권 탄핵만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요, 아이러니하게도 국힘도 사는 길이지요. 그리고 그 중간 시험 때는 김건희 특검 재의결이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